요즘 식탁에서 이거 먹으면 치매에 좋다더라. 저건 치매 위험하다더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온 건강 정보 때문에 갑자기 특정 음식만 드시거나 반대로 평생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끊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음식에 신경을 쓰시지만 정작 어떤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연 음식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반대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과 내 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뭘 먹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것만 먹으면 치매가 안 걸릴 거야 하고 과도하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음식이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뇌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칼로리의 20%를 소모하는 에너지 대식가거든요. 그만큼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영양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뇌에는 혈내장벽이라는 특별한 방어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어막은 해로운 물질들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로 전달되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치매와 식습관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특정 식단 패턴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53%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음식이 실제로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예요.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 음식들이 있는 반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의 힘을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9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하셨고, 요리를 하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을 자꾸 깜빡하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이명자 할머니의 식단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셨고, 단 것을 좋아하셔서 과자나 케이크를 간식으로 자주 드셨거든요. 또한 반찬을 짜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서 염분 섭취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명자 할머니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했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식은 거의 끊으셨어요. 처음 한 달은 입맛에 맞지 않아서 힘드셨다고 해요. 싱거운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고 단 간식이 그리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3개월 후부터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6개월 후 다시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느끼실 정도로 일상생활서의 변화가 뚜렷했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음식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미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도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뇌의 최고 영양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1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률이 6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8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고등어나 연어를 드시는데 5년 전과 비교해도 기억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던 분인데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드시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맛있게 드신다고 해요. 생선을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또한 너무 큰 생선보다는 중간 크기의 생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금속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뇌를 닮은 천연건강식품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잣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는 모양 자체가 뇌를 닮아 있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 중 하나예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UCLA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어요. 75세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견과류 한 줌, 약 30g을 간식으로 드시는데 2년째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특히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예전보다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염분이 첨가된 것보다는 생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뇌를 젊게 만드는 항산화 보물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2.5년 늦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베리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68세 정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한 컵을 넣어서 드시는데 6개월 만에 단어 기억력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셨는데 지금은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도 잘 기억하신다고 해요. 베리류는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해요. 오히려 냉동베리가 더 경제적이고 보관하기도 편하니까 냉동실에 항상 비축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번째, 엽산과 비타민의 보고,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같은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해요. 특히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아미노산 수치를 낮춰서 뇌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녹색 잎채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의 나이가 11년 젊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인지 기능을 보호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에 시금치나 케일 샐러드를 드시는데 1년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생채소가 맛없다고 하셨는데 올리브오일과 견과류를 함께 넣어서 드시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녹색 잎채소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기름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5번째, 염증과 싸우는 황금 향신료인 강황 터메릭.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덩어리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도에서 커리를 자주 먹는 지역의 치매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어요. UCLA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우유에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씩 넣어서 드시는데 3개월 만에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세요. 강황 우유가 맛이 독특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셨는데 꿀을 조금 넣으니까 훨씬 마시기 쉬워졌다고 해요. 강황은 후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져요. 그리고 기름과 함께 드시면 더 좋으니까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사용하시거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6번째, 달콤한 뇌 건강 간식인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다크 초콜릿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다크 초콜릿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65세 박정숙 할머니는 매일 오후에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약 20g을 드시는데 단 것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단 과자를 많이 드셨는데 다크 초콜릿으로 바꾸신 후 체중도 줄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다크 초콜릿을 선택할 때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고르시고 하루 20-3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번째, 동양의 지혜가 담긴 건강차인 녹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이지시즈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녹차의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녹차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4%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녹차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더 건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순옥 할머니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녹차를 한 잔씩 드시는데 10년째 꾸준히 마시신 결과 또래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 하세요. 특히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금방 익히셨다고 해요. 녹차는 너무 뜨겁지 않은 7-80도 정도 물에 우려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 늦게는 피하시고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반대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거나 건강한 대안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염증을 부르는 단백질인 가공육과 붉은 고기.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포와 지방은 뇌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44%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시카고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 소시지와 햄을 좋아하셨는데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후 이런 가공육을 줄이고 생선과 닭가슴살로 바꾸셨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니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붉은 고기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뇌를 늙게 만드는 달콤한 독인 정제 설탕과 단 음식. 사탕, 케이크, 쿠키, 탄산음료 같은 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혈당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뇌 부피가 작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분 섭취량이 많을수록 알츠하이머병 관련 뇌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4세 김말순 할머니는 평소 단 것을 좋아하셔서 하루에 과자 한 봉지씩은 드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단 음식을 끊고 과일로 대체하셨어요. 3개월 만에 혈당도 안정되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단 음식 대신 자연 과일이나 소량의 다크 초콜릿으로 단맛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요. 인공 감미료보다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고 점차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여나가세요. 세 번째, 뇌혈관을 막는 숨겨진 살인자,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일부 과자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아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서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뇌 위축이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였습니다. 67세 박미숙 할머니는 평소 튀긴 음식과 과자를 좋아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많다는 결과를 받으신 후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신 결과 1년 후 혈관 나이가 5살 젊어졌다고 해요. 식품을 구입할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선택하시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뇌혈관을 위협하는 짠맛, 과도한 염분, 김치, 젓갈, 라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서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높아져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량이 많은 지역의 치매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5%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인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2세 조순자 할머니는 평생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어서 혈압이 높았는데 의사의 권유로 염분 섭취를 줄이신 후 6개월 만에 혈압도 내려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지만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즉 소금 1티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세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마늘, 생강, 허브, 레몬즙 등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인 과도한 알코올.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비타민 B1의 결핍을 일으켜서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음하는 사람들의 뇌 부피가 줄어들고 치매 발생률이 3배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만성적인 음주는 해마와 전두엽에 손상을 일으켜서 기억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9세 김덕수 할아버지는 평소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분이었는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신 후 금주를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적당한 음주로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해요. 특히 이미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단 패턴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올리브 오일을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합니다. 생선과 해산물을 주 2, 3회 섭취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를 매일 섭취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통곡물을 주식으로 사용하면서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제한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0%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그리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지중해식 식단을 엄격히 따른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병 발생률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8세 강영희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었다고 하세요. 특히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통곡물 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거나 오트밀에 베리류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여기에 녹차 한 잔을 함께 드시면 완벽한 뇌 건강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샐러드, 두부 스테이크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드시고 올리브 오일로 만든 드레싱을 사용하세요.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구성하세요. 생선찜이나 채소볶음, 된장국 등이 좋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베리류, 다크 초콜릿 등을 선택하시고 음료로는 녹차, 물 적당량의 적포도주 등을 드세요. 단 음료나 과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져요. 튀기기보다는 굽기, 찌기, 삶기를 활용하시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영양소 흡수를 돕도록 하세요. 또한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적당히 조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식단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기호,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우선이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시되 과일은 당분 함량을 고려해서 적당량만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제한이 가장 중요해요. 가공식품을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세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등을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는 잘게 갈아서 드시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섭취하시면 좋아요. 비싼 음식만이 뇌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계절 채소, 냉동 베리류, 통조림 생선 등도 영양가가 뛰어나면서 경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지속성이에요.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뇌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온 가족의 건강에도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성장 발달에, 성인에게는 성인병 예방에, 노인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는 뇌 자극이 되어서 일석이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단계별로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단계로 나쁜 음식 줄이기입니다. 먼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들부터 줄여보세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단간식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2단계는 좋은 음식 늘리기입니다.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뇌에 좋은 음식들을 점차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생선 1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3단계는 전체적인 패턴을 구축합니다. 개별 음식의 변화가 습관이 되면 전체적인 식단 패턴을 지중해식 식단 방향으로 구축해 가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성공 경험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기적으로 효과를 확인하세요. 음식으로 치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이 치매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음식은 치매 예방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활동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 기존 건강 상태, 나이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식습관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진짜 효과는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특정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해요. 80% 정도만 건강하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음식이 우리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명자 할머니처럼 79세에도 식습관을 바꿔서 인지 기능을 개선하신 것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을 제안드릴게요. 내일부터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생선 요리를 한 번 더 드시고 샐러드에 베리류를 추가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한 달 후, 세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명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음식을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요리법이 궁금해요 같은 경험담이나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모두의 내 건강을 지켜나가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레시피와 일주일 식단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내 건강에 좋은 맛있는 요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00세 시대 건강한 뇌와 맛있는 식사로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